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인플레이션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의 시작을 예고 미국 정보부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인플레이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불만을 느끼면서 트럼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트럼프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1월 경제 데이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 최근 발표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는 3.3% 상승하며 예상치를 웃돌았고 시급도 급등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금리 인하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둘째, 트럼프의 경제정책과 인플레이션. 트럼프는 경제성장을 위해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가가 0.3에서 0.6%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철강 가격이 트럼프 발표 후 6% 상승하는 등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정책. 트럼프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세금 감면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식량 지원,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복지 지출을 삭감해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셋째, 정책이 가져올 결과는? 트럼프 팀은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개선이 쉽지 않아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솔린, 계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미국인들이 직접 체감하는 비용이 선거 전보다 높아져 트럼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8%가 관세가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48%는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오히려 바이든을 비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다섯째, 결론. 트럼프의 도전.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정책들이 성공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지는 앞으로의 경제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들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올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란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하면서 정리한 정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 왜 지금인가?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란은 경제적 어려움과 내부 정치 혼란으로 인해 군사적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이란의 지역 대리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란의 방공망도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란의 약점을 이용할 최적의 기회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란의 핵시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격에 취약하다며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미국의 입장.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청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하며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셋째, 이란의 반응.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이란은 과거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비축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내린다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문제 삼는다면 해결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고 이란도 강력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미사일 개발 시설이 타격을 입었으며 시리아, 레바논, 카자흐스탄 등 중동 전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동의 향후 전망. 현재 중동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카자흐스탄 전쟁과 레바논의 불안정한 상황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이란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결론. 중동 긴장 최고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중동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계획으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스라엘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지, 이란이 핵 개발을 강행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